오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시범 공연이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한해서 메디케어 파트 B와 D의 가입자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요즘 가족이민 청원의 적체가 심각합니다. 취업이민 청원의 적체도 지난해보다 47% 늘었습니다. 지난 4월 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MTA 버스 타임 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방과 후 특별 활동이 아닌 정규 과목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공립학교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시범 공연이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에 힘찬 태권도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비장한 표정의 어린 학생들은 아직 어설퍼 보여도 내뻗는 주먹과 발이 제법 야무집니다. 멋지게 송판을 격파할 때마다 환호도 쏟아집니다. 미주 태권도 교육재단이 태권도를 미국에 알리고 학교 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타임스퀘어 태권도 축제가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온 어린 학생들도 참여해 태권도가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유감스러운데 일단 태권도 정신으로 갈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노 불링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좀 더 학교에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 태권도 인구가 150만 명. 공립학교에서도 태권도가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정규 과목 채택이 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교육적 가치까지 인정을 받으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또 다른 한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입자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오는 2018년부터 연소득 13만 3,5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한해 메디케어 파트 B와 D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연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실제 월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105달러를 파트 B에, 33달러를 파트 D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인 210달러를 파트 B에, 65달러를 파트 D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8년부터 연소득 13만 3,500달러부터 16만 달러 이하의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종전 보험료의 50%에서 65%로 인상됩니다. 또 연소득이 21만 4천 달러 이하인 경우는 부담금 비율이 65%에서 80%로 오릅니다. 또 21만 4천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80%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소득 13만 3,500달러 이하는 현재 보험료 비율이 유지됩니다. 요즘 가족이민 청원의 적체가 심각합니다. 3월 기준 75만 건이 적체됐고 영주권 귀각률도 13%에 달했는데요. 계류 중인 취업 이민 청원도 지난해보다 4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 2분기 동안 접수된 취업 이민 청원은 2만 4,0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796건이 승인됐고 기각은 1,875건을 기록했습니다. 3월 말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3만 6,117건으로 1년 전에 2만 4,595건에 비해 46.8%나 증가했습니다. 또 취업 이민을 통한 신분 조정 신청의 경우 12만 2,8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11만 8,937건보다 3.3%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 이민 청원 계류 건수가 급증한 것은 미국 경제 회복세에 따라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접수 건수도 전 회계연도 2분기에 17,879건에 비해 34.7%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족이민 청원은 18만 3,201건이 접수됐고 승인은 19만 6,576건, 기각은 2만 2,4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말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75만 2,487건으로 1년 전보다는 적체가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단일 서류로는 가장 심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역시 해킹으로 인한 유출인데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유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인사국은 지난 4월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누군가 접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개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특히 더 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추가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처음 보도한 AP통신은 당초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내무부 소속 공무원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연방부서 소속 공무원의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노출이 중국 해커들에 의한 정부 전산망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서린 아출레타 연방인사국 디렉터는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연방 직원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누구의 소행인지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해킹으로 영향을 받는 부서들은 은행 계좌와 크레딧 리포트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는 총 1,940만 명의 아시안이 살고 있다는데요. 이들의 중간 나이는 36세라고 합니다. 또 가구당 평균 7만 2,5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국 내 아시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에는 1,940만 명의 아시안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계가 4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1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의 중간 나이는 36.3세로 미국 전체 중간 나이 37.5세보다 어렸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 5명 중 1명꼴인 약 20%는 18세 이하, 10명 중 1명인 10.7%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시안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7만 2,47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민족별로는 인도계가 10만 547달러인 반면 방글라데시계 이민자는 5만 1,331달러로 차이가 컸습니다. 또 아시안 10명 중 1명인 12.7%는 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대다수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세 이상 아시안의 86.2%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51.3%는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했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역시 미국 전체 수치 11.2%의 2배인 21.6%에 달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전철 내 강력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무서워서 지하철을 못 타겠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격 사건도 늘었지만 특히 선로로 승객을 미는 사건도 많았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나 선로로 승객을 미는 등의 중범 건수가 99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78건에 비해 26.9%가 증가한 것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특히 전철과 역 내부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경우 1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가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맨하튼의 경우 같은 기간 중범 발생 건수가 45건으로 1년 전에 21건에 비해 114%나 폭등했습니다. 브롱스 역시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건에 비해 30% 증가했고 브루클린도 지난해와 같은 32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퀸즈는 9건으로 지난해 15건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 내 강력범죄 증가에 대해 조셉 폭스 뉴욕시경 대중교통 전담반장은 전철 이용객의 기록적인 증가로 인한 불편과 맨하튼 유흥 지역에서의 사건 증가가 전철 내 강력범죄 증가로 반영됐다며 더 많은 인력을 맨하튼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신호 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뉴욕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터 칼리지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뉴욕 시내 교차로 5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차량들의 교통신호 준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3,259대의 차량 중 283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 위반이 가장 많은 교차로는 브루클린의 게이트와 에버그린 애비뉴로 28건이 적발됐고 맨하탄 50가와 7번가에서 17건, 브루클린 유로치와 밀러 애비뉴에서도 17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브루클린 88가와 4번가에서 15건, 퀸즈 29가와 38번가에서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교차로 대부분은 전철역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2013년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187개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총 58만 3,788건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면 범칙금 $50가 부과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MTA 버스타임이라는 앱을 내놨는데요. 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기능들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MTA 버스타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스타임 서비스는 현재 이용객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정류장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만 버스가 몇 정류장이나 떨어져 있는지 또 현재 위치가 어딘지 등의 정보가 추가됩니다. 또 버스 노선 번호나 교차로 정류장 코드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고 자주 이용하는 노선에 대한 저장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무료 앱을 다운받으려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MTA 버스타임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웹이나 모바일 웹, 텍스트 메시지, QR코드 등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일부터 브롱스 운행 버스 노선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며 추후에는 다른 보로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한 후 모든 꿈을 이룬 것처럼 행복한 기분이 졸업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명문대생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칼리지 매거진은 최근 하버드 대학교가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에 따르면 재학생의 약 절반 정도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재학생의 3분의 1은 시험 기간뿐 아니라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치여 지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탠퍼드대가 2위, 3위는 뉴올리언스의 툴레인대, 4위는 MIT,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웨이크 포리스트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6위에는 뉴욕대, 7위 코넬대, 8위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9위 노스웨스턴대, 10위는 유펜으로 집계돼 상위 10위권 중 동부의 명문대가 무려 5곳이나 포함됐습니다. 특히 2위에 오른 스탠퍼드대에서는 지난해 학생들의 2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IT는 강도와 성범죄 등의 치안 문제가 논란이 됐고 뉴욕대는 4년 졸업률이 77%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위에 오른 코넬대는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미주 지역 한인들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제 메르스 환자는 총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기존 환자 가운데 오늘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총 4명.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한국 내 메르스 공포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환불을 해달라는지 다른 날짜로 바꿔달라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여쭤보는 게 이제 가도 되느냐, 그런 문의들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주니어 한인회의 모국 방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방문일까지 한 달여 정도 남았지만 모국 방문을 포기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새에 격리 환자가 하루 새에 600명을 넘어가고 확진 환자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일날 오전 기준으로 부모님들이 거의 반 이상 취소를 알려오셨고 그날 오후까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취소를 통보해 오셨기 때문에 한편 미국에서도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지만 2, 3차 감염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2명의 환자가 생겨났지만 당시 미 보건당국은 환자의 증세와 여행 이력을 보고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격리 치료했습니다. 결국 발빠른 초기 대응과 확진 시스템, 엄격한 환자 격리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LA 한인축제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의 부스 지도가 완성됐고 새로운 이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2회 LA 한인축제가 이제 1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한인축제재단이 어제 재단 사무실에서 6월 정기 이사회를 갖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윤숙 회장을 비롯해 이동양 이사장, 지미리, 조갑재, 김난양 이사 등 5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축제 준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박윤숙 회장은 올 42회 축제를 통해 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될 것이라며 고문 변호사로 이원석 법률그룹을 선임하고 한국의 3명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축제재단의 쇄신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 영입이 한 2분이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 2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2분이 상당히 그 외부적에서는 무슨 큰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지만은 그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계속해서 영입해서 금년 안에 한 10분 이상을 우리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고요. 축제 장소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의 부스 지도가 완성됐고 가족 단위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펀존, 300석 규모의 음식 부스를 마련했고 무대 위치를 더 높이고 좌석수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600석 규모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제 장소 중간중간 25개의 모니터 화면을 설치해 어디에서나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연들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자체 밴더들뿐만 아니라 로컬 밴더들의 활성화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연예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조만간 제가 다시 출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라는 주제를 내건 42회 LA 한인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한쪽에선 버려지는 음식이 산더미지만 다른 한쪽에선 매일 수만 명이 굶어 죽는 게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식품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를 가득 채운 각종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먹어도 되는 식품까지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Es tut weh, ehrlich. Denn was wir hier jedes Mal wegschmeißen, wir sagen, guck mal, schmeißen wir weg. Bei uns Beispiel in Anatolien. 한 대형 슈퍼마켓의 조사에 따르면 매장에 진열된 사과의 40%, 바나나의 20%, 제가류의 47%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선 생산된 식품의 3분의 1이 이렇게 버려지는데 다른 쪽에선 매일 수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프랑스 의회가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은 식품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들은 팔고 남은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사료나 퇴비용으로 농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en difficulté pour récupérer des produits, en particulier des produits frais. Et pour ces banques alimentaires, c'est sûr que ça va être une aide extrêmement importante.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을 만들자는 입법 청원 운동이 벌어져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식품만으로 구할 수 있는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줄잡아 8억 명. 유럽에서 시작된 식품 기부 바람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한인 시민권자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간의 이상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마크 커크,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인 시민권자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지난 4월 하원이 통과시킨 결의안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세사 바가스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의 수혜자지만 변호사 자격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변호사 자격을 금지할 만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실과 뉴욕시 법률서비스 민권센터는 시 재정국을 상대로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국이 해당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많은 가정이 혜택을 상실했다는 주장입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3명 역시 관련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상실했다며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에서 3인조 강도와 경찰 간의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경찰은 191가와 노던 블러바드에 있는 이동통신 매장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에 3인조 강도 용의자는 총이 있다고 위협한 뒤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은 용의자들 차량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끝났고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후텁지근하고 오후부터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